네, 국내 증시로 초점 맞춰서 전략 나눠보면서 앞으로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연구위원과 함께 오현진 팀장,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에 다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었죠. 1940선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눈에 띄었던 건 수출주들, 경기 민감주가 반등세를 유지했다라는 건데요.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의 투자 심리가 분명히 이전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따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종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떨어질 가능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가격의 좁히기 과정이 반드시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있어서 시장의 흐름이 그 벌어진 가격 차를 조금씩 좁히고 있는 구간으로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 실적이 마무리 국면으로 진행이 되면서 종목에 대한 급등락도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이번 달 중순에서 말경에 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나타났었던 실적에 의한 급등락 이번 주까지는 나타날 수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다만 시장이 좀 안정 측면으로 간다라고 해도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남아있고요. 환율이 급등락하는 부분도 역시 문제점이고 또 외국인의 수급 역시도 안정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매수한다고 하시더라도 5에서 10% 정도의 기대 수익률 조금 낮게 잡고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이 어쨌든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현 시점에선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급에 대한 여건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달러 강세에 의해서 미국계 자금이 단기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된다면 22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계 자금이 유입되거나 아니면 일본 공적연금의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일본계 자금 유입 가능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약간 혼조 양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드립니다만 지수보다는 업종이나 종목을 보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군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펀더멘털적인 매력을 갖춘 업종군은 자동차와 IT 대형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여전히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는 정유나 화학,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 경기나 환율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기 민감 낙폭 과대주 반등을 하되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 의원님의 시각도 확인해 보죠. 경기 민감 대형주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같은 의견인데요. 네.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할 수 있겠죠.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주들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 종목이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국으로 수출이 근본적으로 늘어날까요? 지금 중국 쪽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중국의 내수 수요를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실어가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중국 수출로 돈 벌었다가 중국이 좀 꺾이니까 유럽 쪽에 수출해서 돈 벌었는데 이제 양쪽 모두 다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유학 기업들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추세 전환은 힘들고요. 단기 트레이딩 정도에 주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각이 다소 동일하게 점쳐지고 있죠. 그렇다면 음식료 섹터에 대한 시각은 어떨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을 느껴가며 올해 보여줬던 흐름과는 또 정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점쳐봐야 될까요? 일단 앞으로 음식료 업종이 다시 한번 큰 폭의 반등을 시현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 아니냐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타 업종 대비해서 가격 부담이 조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고가주는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음식료 업종은 호재가 굉장히 많았죠. 워낙 강세에 의한 국면, 곡물가 안정에 의한 국면들, 그리고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국면들 굉장히 호재가 많았었고 주가도 그만큼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음식료 업종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조금 트리거로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국제 곡물가가 조금 바닥 구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가격 인상 모멘텀도 딱히 없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음식료 업종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내 주요 음식료 업종들이 그 상품 가격을 7에서 10% 정도 인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도 없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국제 곡물가는 점진적인 반등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달러 강세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동안 음식료 업종에 긍정적이었던 외부적인 요인들이 조금 부정적인 부분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국내 시점에서 한번 보자면 PB 상품의 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수입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트나 편의점 가시면 최근에 PB 상품의 매출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입 맥주의 점유율이 늘어난다던가 수입 과자에 대한 점유율이 늘어나는 부분은 국내 음식료 업종에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코스피 대비 그동안 상당히 많은 상승을 거뒀기 때문에 역시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래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그래도 국내 업체보다는 조금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뭐 한 종목 언급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음식료 업종의 모든 종목군들 그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또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중국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오리온 정도가 음식료 업종이 꺾이는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부 요인들이 등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음식료 섹터죠. 곡물 가격의 반등 그리고 가격 인상 모멘텀 부재 등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나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오리온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 전해주시네요. 김 의원님의 시각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음식료 섹터 투자 의견 어떻게 주시죠? 음식료 종목군들이 그동안 좋은 모멘텀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율 측면에서는 원화 강세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 데다가 실제로 원재료 가격 자체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곡물 가격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원화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가단에서 엄청나게 비용을 세이브해서 이게 다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중국 진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플러스 알파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시장 밸류에이션이 10배, 9배 수준에서도 20배, 30배 가도 별로 뭐라고 안 했던 거고요. 과거 또 오리온의 그 40배까지 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주들이 그동안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죠. 원화는 약세로 완전히 돌아섰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곡물 가격들도 바닥을 치고 유가는 내리지만 최근 곡물 가격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이들 종목이 지금 빠지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동안 너무 끌어올렸던 부분들에 대한 역작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바닥을 찍은 것은 아니나 그동안 대안으로 선택되었던 종목군들이 모멘텀을 상실함으로써 밸류에이션 축소 과정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 그동안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진 않겠지만 추가적인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조정시 매수 관점의 접근보다는 반등시 비중 축소 정도의 관점에서 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 좋았던 부분들의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시장의 대안주가 되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시각으로 두 분 말씀 정리해 보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 금요일에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엔터주입니다. 키스트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또 섹터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고요. YG나 SM 그리고 JYP 엔터까지 모두들 올라섰어요. 네네. 그간엔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나아지리라고 보시는지요? 네, 전반적으로는 나아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엔터주가 이제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생각보다 좀 과도하게 우려감이 반영된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엔터주 일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가 절대 좋은 이슈가 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있어서 일본 부분의 공연 매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부분의 공연 매출도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엔저이한 그런 부담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신규 플랫폼과 라인업의 확대도 좀 지속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XM 같은 경우 엑소의 팬클럽이 이제 공식적으로 론칭이 됐는데 누적 회원수만 260만 명에 육박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팬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추가적인 수익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너가 데뷔를 한 데 있어서 다수의 팬층을 이미 확보한 아이콘의 데뷔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라인업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
관점이고요. 추가적으로 사실 지금 엔터주를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신규 사업 부분에서의 성공 여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엔터주들이 이제 음원이나 공연, 방송 부분의 매출이 한정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신사업을 찾아서 나가려는 움직임들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죠. SM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톡이나 라인, 중국의 QQ 메신저를 통해서 엑소의 스티커 매출 계속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YG엔터 같은 경우 지금 잘 알려진 대로 제일모직과 합작한 노나곰 패션 브랜드 론칭이 됐죠. 초기 반응이 일단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루이비통과 명품 부분에 손잡고 중국의 환야그룹과 화장품 부분에 손잡고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엔터주는 전반적으로 기존의 아티스트의 흥행이 이어지면서도 신사업 부분의 모멘텀을 가진 그런 종목군의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으로는 YG엔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아티스트에만 좀 주력했었던, 의존했었던 의존도를 좀 낮춰가면서 새로운 신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엔터주, 긍정적인 시각 전해주셨네요. 자, 이제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짜봐야겠죠. 환율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듯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번 주에 변동성이 커질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에는 금리 관련한 이슈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소비 시즌도 맞물려 있고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형주가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조금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등락률을 보면 중소형주 대비해서 이제 대형주가 훨씬 많이 빠졌어요. 가격적인 괴리가 많이 확대가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 연기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코스닥에서 빠져나가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저는 실적 개선 전에 국내 시장으로 유동성 효과가 한 번은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그 유동성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외국인의 수급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금통위가 있고, 또 유로존의 3분기 GDP 결과 발표도 있는데요.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좀 많다면 달러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유로존 3분기 GDP 같은 경우 지금 컨센서스가 전분기 대비해서는 0%의 성장입니다. 근데 이 컨센서스를 이제 만족시키지 못하는 역성장이 나타나거나 한다면 오히려 22의 부양책 기대가 좀 점증하면서 국내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말씀해 주신 미국의 소비 시즌 한번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주들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 지표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양호한 소비를 기대한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관련될 수 있는 종목들, TV나 가전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해외 직매입 상품의 매출이 기대되는 이마트 정도가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전략과 함께 관심주로 삼성전자, LG전자, 이마트 등의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 전해주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김종우 연구위원과 함께 머니스터디 오현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